자, 몸판까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윗단의 마무리와 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품을 먼저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이 좀 가지런하죠? 1항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1항으로 하고 빼뜨기를 이 윗단에 보통을 하는데 그 중간에 사이에 빼뜨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1항 한번 뜨고 짧은뜨기 한번 하고 그다음 빼뜨기를 이 두 단 사이에 해줄 건데요. 이 1항이 일반적인 1항이 아니라 뒤를 한 번 더 걸어서 한 1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법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빼뜨기 이게 지금 마지막이에요. 제가 한 볼을 다 사용을 했는데 실이 어디 갔지? 실이 요만큼 남았는데 한 단을 더 뜨려고 했지만 한 단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거를 자, 한 요 정도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이 정도는 숨기면 되니까. 이제 실은 치우고요. 남은 실은 여기 좀 묶어주겠습니다. 짠! 지저분한 게 나왔네요. 자, 가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배색할 실은 화이트로 할 건데요. 네, 자, 이제 배색할 실을 꺼내서 어디 있을까요? 끄트머리가 여기 있네요. 자, 이제 네, 이렇게 줄줄줄 풀려요. 그래서 끝을 항상 이렇게 묶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나온 실들은 그냥 조금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위가 자주 쓰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한길긴뜨기와 마지막 사슬 한 개를 하고 빼뜨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실로 빼뜨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새 실, 배색할 새 실로 빼뜨기를 해 주겠습니다. 위치는 똑같아요. 여기다가 아래 한 가닥에 걸어서 위에 두 가닥이 나오게 해서 이 실을 살짝 걸어서 빼뜨기 하시면서 이 실들 잘 잡아당겨 주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 남아있던 실과 이제 배색할 실을 이렇게 해서 한번 묶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 그리고 얘네들은 뜨면서 숨겨 주겠습니다. 두 가닥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시작을요. 자, 이 두 실을 아래로 넣고 이렇게 사슬을 한 개 떠주세요. 힘이 안 되나요? 자, 지금 잘 웃죠? 네, 뜨개가 즐거워요. 자, 이제부터는 2랑을 뜰 건데요. 그냥 일반적인 2랑이 아니라 뒤를 걸어서 하는 2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랑 뜨기는 좀 숨길게요. 요 위에 한 가닥만 거는 2랑이에요. 근데 이 2랑 뜨기 하면 아랫선은 일정하게 예쁘지만 단점이 벌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요. 얘와 이 뒤에 보시면 이 속에 한 가닥이 더 있어요. 이렇게. 뒤를 돌려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가닥이 원래 하는 1항인데 요 밑에 걸려있는 실이 있어요. 요 실을 두 개를 같이 잡고 앞에는 이렇게 남겨두고 2랑을 뜨겠습니다. 뜨실 때는 한 가닥과 뒤에 가닥 하나 걸쳐서 이렇게 두 가닥이 걸쳐진 상태에서 2랑을 뜰 건데 이 실 숨기면서 해볼게요. 걸쳐서 지금 사슬 하나 뜬 상태에서 2랑으로 짧은뜨기. 자, 한 가닥과 뒤에 있는 한 가닥 두 개를 또 걸쳐서 얘 속으로 넣어주고 2랑 짧은뜨기입니다. 2랑 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해주시면 아랫단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뜨겠습니다. 한 단 떠오고 두 번째 단에서는 그냥 짧은뜨기 뜰 거예요. 자,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 3부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주부라 너무 바빠요. 주말에 또 제 실정리를 좀 한다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월요일날 이 늦은 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로 비가 왔다 더웠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죠? 자, 이렇게 가닥가닥 숨겨 주시고
짜투리 실들 이 정도는 그냥 잘라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짠! 사실은 더 안전하게는 얘를 한번 불로 지져 주시는 게 조금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와 얘. 그 다음 코가 사슬인데 사는데요. 여기는 잠깐만요. 제가 여기도 일항을 했네요. 여기 일항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셔도 편하긴 한데 기왕이면 같이 일직선 되게 하려면 그 우리 아래 한 가닥만 잡으시고 돌리면 위에가 두 가닥이 돼요. 그죠? 이 한 가닥, 두 가닥. 예, 그러니까 바늘을 아래로 찔러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도 일항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자 아래 한 가닥을 찔러서 일항 뜨기. 그럼 선이 예쁘게 가지런하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한 단 쭉 돌려 오셔서 짧은뜨기를 한 단 더 할 거예요. 네, 한 가닥. 그 다음에 걸쳐져 있으니까 이렇게 한 가닥. 네, 일반 지금 제가 이제 이 가방을 만들면서 좀 더 단단한 니트백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아래에 한 가닥씩을 더 걸쳐서 뜨는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떠보시면 일반적인 한길긴뜨기보다는 얘가 앞면이 좀 더 차름하게 나옵니다. 좀 평평하게, 조금 평평하게 이렇게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한 단 제가 쭉 떠오고서 두 번째 단 설명드릴게요. 네. 한 단을 다 떠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코 그리고 빼뜨기 한 자리 여기다가 빼뜨기 해주시고요. 사슬을 하나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짧은뜨기를 한 단만 떠주세요. 이렇게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두 단인데 여기다가 이제 다시 스티치를 넣을 거예요. 빼뜨기로 스티치를 넣을 건데 이 스티치를 바탕색으로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냥 깔끔하게 위는 다 같은 색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한 단 돌려오고 빼뜨기로 스티치하는 거 다시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자 1항으로 한 단 뜨고 짧은뜨기 한 단을 떴고 일단 마지막 코예요.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빼뜨기를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고 스티치를 넣기에는 조금 안 이뻐서 좀 더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길게 늘려서 네, 마지막 코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빼뜨기 하는 그 자리 있죠? 걔를 바늘을 이쪽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넣으세요. 그래서 모양이 잘 잡히게 잡아주시고 얘를 빼줍니다. 그리고 요 정도 남기시고 그 다음에 이 칸 말고 이 아래 칸으로 바늘을 넣으세요. 얘 잡아서 빼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코가 여기서 이제 이 윗단은 끝난 거고요. 여기서부터 코가 시작되는 거예요. 빼뜨기 하는 방법은 우리 빼뜨기 하는 걸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바늘 넣어서 얘를 살짝 돌려서 빼주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이렇게 다시 네, 좀 가까이 할까요? 저는 이렇게 빼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 사이에 이렇게 줄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 스티치로 빼뜨기처럼 여기를 좀 단단하게 잡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원래 빼뜨기를 이 윗단에다 하는데 저는 중간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빼뜨기의 기능도 하고 좀 더 예쁘게 네. 한 코 한 코 이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네, 놓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긴장했어요. 이렇게 한 코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와서 이제 가방 본체는 마무리를 해 주겠습니다. 요거 끝까지 제가 가서 돌아올게요. 이렇게 쭉 한 단 떠서 오겠습니다.
한 단 돌아왔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가 처음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위치에서 2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고요. 진짜 요거 좀 당겨서, 그리고 이제 1개가 남은 상태예요. 여기가 시작한 코, 마지막. 여기서는 바늘을 그냥 실을 바로 빼주세요. 빼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연결이 안 됐거든요. 여기를 좀 작은 바늘로, 여기가 첫 번째 했던 빼뜨기 스티치예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쪽으로 빼줍니다. 조심히 빼주시고, 그리고 얘를 나온 이 위치로 한 바퀴 얘 걸쳐서 돌아가서 넣어주면 시작과 끝 위치가 티가 잘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실이 나온 부분이죠. 여기다가 바늘을 뒤로 넣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걸어서 뒤로 빼주면 살살살살, 그렇게 되면 지금 얘는 살짝 티가 나지만 여기 스티치에서는 티가 거의 안 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남은 실은 여기가 지금 흰색이니까 같은 흰색끼리 이쪽으로 숨겨주세요. 이렇게. 이 사이사이로 바늘 넣으셔가지고 2개 하려고 그랬더니 잘 안 되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사이사이 숨겨주시면 본판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스티치나 빼뜨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얘는 좀 잡아줬기 때문에 덜 늘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끈을 끼우게 되면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잡아주는 게 있으면 덜 늘어나요. 자, 몸판은 끝났고요. 이제 연결할 끈을, 제가 사용한 끈은 기성끈을 사용해도 되지만 뜨개기 때문에 변형 새우뜨기를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새우뜨기는 이 폭이 이거보다 조금 좁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넓게 하고 싶어서 변형 새우뜨기를 해줬습니다. 변형 새우뜨기는 앞면은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요. 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과 뒤에 구분만 하시면 어렵지 않은 기법이니까 이 끈뜨기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뚝 묶어놨더니 이렇게 돌돌돌 감겨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는데요. 자, 이제 변형 새우뜨기를 해보겠습니다. 변형 새우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바늘을 저는 조금 작은 바늘로 했습니다. 끈은 조금 더 단단한 게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상태에서 3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지금 이 코가 걸려있는 요거 말고, 얘 말고 이 밑에 있는 이 2개에다가 코를 하나씩 걸어 올 거예요. 하나, 2개. 그래서 이 3개가 됐을 때 얘를 한 번에 쭉 빼줍니다. 이게 겉면의 변형 새우뜨기예요.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 몇 단 떠보시면 정말 너무 쉬워서 오히려 새우뜨기보다 저는 이게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실 돌리는 방향을 유의하셔야 돼요. 앞면 뜰 때에서 뒷면으로는 이렇게 돌려줍니다. 우리 새우뜨기에서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 떠야 돼서 실이 계속 많이 꼬이잖아요. 변형 새우뜨기는 그런 거 없이 뒷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앞면을 떴고요. 뒷면을 돌리시면 지금 이 바늘이 걸려있는 요 실은 아니에요. 그 실 밑에 있는 요거. 거기다가 코를 걸어서 이 실을
이렇게 걸어서 빼주세요. 그리고 변형 새우뛰기는 항상 3코가 한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아래 하나 더 있어요. 여기에 한 개를 더 걸어서 이렇게 3개가 오면 이 3개를 한 번에 쑥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뒷면 완성. 이 상태에서 돌리는 거는 긴장했어요. 네,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에서는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아직 모양이 안 나왔는데 쭉 떠보시면 앞면과 뒷면 구분이 되게 쉬우실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이렇게 돌려서 이 실이 걸려있는 여기 하나 실 걸어오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여기, 벌써 뭔가 모양이 나오는 것 같죠? 3개를 한 번에 쑥 빼주세요. 그 다음에 뒷면 할 때는 실을 이렇게 앞면에 실이 걸쳐지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은 항상 뒤를 기준으로 돌린다. 여기 보시면 얘 걸려 있으니까 이 아래에다가 실 걸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아래 코, 다음 코. 얇은 실은 좀 힘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게 휴온이 좀 굵다 보니까 코 찾기가 굉장히 쉬워요. 3개. 자, 이게 뒷면이에요. 실은 항상 뒤로 가게 돌려주시고, 방식은 같습니다. 여기서 한 코 가져오고 또 한 코 가져와서 3개가 되면 한 번에 쑥. 쉽지 않나요? 전 되게 쉬웠었어요. 자, 돌려서 무조건 3코를 만들면 되는구나. 그리고 실의 방향은, 이 뜨는 실의 방향은 항상 뒷면으로 가게, 앞에 걸리지 않게. 아이고, 말하면서 뜨니까 또 힘드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3코가 되면 이렇게 균형 잡히게 잡아주시고 쑥. 그리고 이제 뒷면에 실이 오게끔 이렇게 하나 둘 해서 3개가 되면 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또 실이 뒤로 가게끔 해서 돌려주시고, 바늘 지금 보시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여기 밑으로 하나씩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3개가 되면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쉽다는 걸 아실 거예요. 뒷면이에요. 뒷면은 그냥 일정한 무늬가 없는 것 같은데 앞면으로 딱 돌려보시면 이렇게 조직처럼, 이렇게 편물들 조직처럼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걸고 걸고 앞면 돌리시고, 실이 항상 뒤로 가게, 앞으로 해서 돌리시면 모양이 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항상 실이 뒤로 가게끔. 심심할 때 TV 보면서 만들기 되게 좋더라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TV 보면서 뜨다 보니 너무 길게 됐는데 저는 좀 길면 어쨌든 리본으로 묶을 거니까 상관없어서 이렇게 길게 떴어요. 네, 원하시는 취향에 맞춰 뜨시면 되고, 이런 편물의 끈은 좀 늘어나는, 마무리 하실 때는 여기서 그냥 쭉 빼셔서 뒤로 돗바늘로 숨겨 주셔도 돼요. 저는 여기서 빼뜨기 한번 해서 그냥 숨겼습니다. 이렇게 뒤로 숨기시면 되고, 지금 끈 끼우는 거 알려드릴게요. 길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크로스를 겸해서 할 거라서 좀 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끈 끼우는 방법은요, 앞면하고 뒷면 조금 구분을 좀 해볼게요. 뒷면이 아까 여기 빼뜨기로 한 부분을 저는 뒷면으로 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코씩 돼 있는 둘, 넷, 여섯, 여덟,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가 앞면이라면 첫 시작을 여기서 넣을 겁니다. 이게 실이 좀 돌돌 말리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이 앞면만 보이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좀 들고 다니다 보니까 신경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여기다 실을 넣어서 끈을 넣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 이게 지금 18코예요. 그래서 얘를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넣으시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리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 이렇게 두 코가 남더라고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18코니까 반으로 나눠서 그 중에 한 코씩 해서 요 사이에 얘를 통과시켜 줬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두 칸 건너뛰고 여기로. 끈 꼬임은 나중에 해결을 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네, 이쪽. 여기 지금 구분이 앞판과 뒷판이 구분이 되니까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접히면서 이렇게 되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 끈이 나중에 이제 어깨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쭉 당겨 주시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반대로. 이 위치는 네, 이게 그 사슬로 넣은 네트 부분의 첫 번째예요. 넣으시고 여기서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럼 얘네 두 개가 얘가 들어갈 위치입니다. 여기, 여기. 그리고 나오는 거는 첫 번째 여기로. 이렇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끈이 기니까 여러분은 취향껏 끈을 하세요. 이쪽을 좀 당겨서, 기왕이면 저는 앞면이 조금 예쁜 것 같긴 한데 네, 그거는 뭐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제가 털털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을 때 여기다가 예쁘게 끈을 해 주시면 돼요. 리본을 전 좀 길게 만들었기 때문에 좀 많이 남길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리본을 묶어주세요. 아우 참, 뜨개는 잘하는데 이런 리본 묶고 이런 거 참 못해요 제가. 자, 이렇게 해서 리본으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크로스가 됩니다. 끈이 길기 때문에 어깨다 이렇게 매시면 되고, 화면을 조금 위로 조정할게요. 네, 그래서 이게 크로스로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숄더 크로스 겸용이라고 그랬잖아요. 크로스로 하시다가 짐이 많을 때는 크로스로 했을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기를 잡아당겨 줍니다. 그래서 이 리본이 옆쪽으로 가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숄더가 됩니다. 네. 하도 사용했던 얘기가 좀 돌돌돌 말렸는데 처음에는 펴주려고 엄청 노력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말린 게 더 이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예쁘게 만드세요. 감사합니다.